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니켈, 리튬 가격이 폭락했죠. 이런 상황에서 탈중국화가 앞으로 가능하다. 이 주제로 해당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1년부터 리튬 가격 동향입니다. 24년과 21년 가격이 동일해졌습니다. 니켈도 비슷한 상황이죠. 이제 원자재 전략이 변해야 되고 기회의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리튬 선물 가격입니다. 13년 12월 저점 이후 크게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물 가격은 탄산 리튬 1월 23일 저점 상승, 수산화 리튬은 1월 29일 저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될까요? 리튬의 24년 최신 동향을 보면 리튬 메이저들의 전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엑슨모빌은 연말까지 주요 리튬 기술 결정을 내린다. 엑슨모빌은 DLE 리튬 추출에 관심이 많습니다. 알베말 리튬 가격이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라고. 그래서 알베말은 비용 절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업체들은 낮은 가격 압력으로 고민하고 있다. 시그마 리튬은 자금 조달을 진행 중이다. 포르투갈 리튬 강산 환경 허가를 취소 중이다. 리튬 강산이 곳곳에 많이 개발되고 있고 일부 취소도 되고 있습니다. 다만 리튬 함량이 높은 염수 프로젝트는 진행 중이죠. 인도도 리튬 광산을 진행 중입니다. 몬트 리튬 인력 27% 감축. SQM 직접 리튬 추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GM 염수 프로젝트 진행. 브라질도 리튬 프로젝트가 27%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비용이 높은 광산은 지연 및 해고가 진행 중이다. 리튬 광부들은 자리를 잃게 되죠. 아마 인건비보다는 자동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알베말 300명 해고. 시그마 리튬 책임자 변경. 볼리비아 염수 추출은 추가 진행. 호주 경우 리튬 니켈 가격 하락으로 정부 보조금 추진. 일부 광산업체들이 지분 매각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가격은 최저가 수준이겠죠. 대신 북미는 리튬 프로젝트가 추가되고 있고 태국도 리튬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리튬 기업들의 가치가 최저가로 내려왔다. 아프리카 가나 아틀란틱 리튬 지분 확보. 미국 네바다 미국 최대 리튬 자원으로 부상. 가격 폭락으로 리튬 생산량 감소. 볼리비아 유유니 공장이 25년에 첫 출하가 진행됩니다. 가장 싼 리튬이 시장에 나오게 되죠. 여기에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이 미국에 공급하기 위해 칠레 리튬 자원을 확보를 시도한다. 중국도 볼리비아 리튬 채굴 지분을 확대한다. 칠레와 EV 회사들과의 협의가 진행된다. 실제 리튬이 필요한 기업들이 광산 투자에 나서고 있죠. 리튬의 24년 최신 동향을 보면 초기에 시작한 고비용 광산은 문을 닫아야 하고 비용이 낮은 광산이 출현하고 있으며 저비용 추출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실제 리튬 사용자가 광산 지분을 사려고 합니다. 여기에 미국 FEOC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이런 기준에 맞는 광산만 개발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리튬 광산 원가는 계속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바다 직접 추출이겠지만 리튬은 이 정도로 하고 니켈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긴 시계열로 보면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배터리용 니켈은 니켈 설페이트 배터리 그레이드로 표시됩니다. 배터리용 니켈 가격은 1월 16일 저점 이후에 다소 상승 중에 있습니다. 배터리용 니켈의 용어 정리를 해보면 2차전지 양극재 니켈은 클래스 1 황화강에서 배터리 그레이드 황산 니켈로 재련된 가격이 중요합니다. 검은색 선 니켈 설페이트 가격이 중요합니다. 여기 밑에는 NPI 가격이고 가격이 더 낮죠. 광산 구분으로는 황화강, 라테라이트 두 개로 큰 구분이 되고 배터리로는 황화강 경로가 단계가 적습니다. 니켈은 이 경로로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배터리용 니켈의 중간재로 보면 니켈 매트, 습식 HPLL을 이용한 MPH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격이 싼 MPI로 황산 니켈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싼 황화강이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광산 원가와 변환, 재련 비용이 문제입니다. 어디서 캐고 재련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비용이고 현재 니켈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졌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중국이 초래한 것인데 23년 중국의 정년 니켈 순수입량이 거의 10년 만에 최소치로 감소하면서 글로벌 생산 체인에서 일어나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중국 회사가 대부분 소유하고 운영하는 인도네시아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현재 배터리용 전구체의 금속 경로로 라테라이트 광석 산화광이죠. 니켈 매트 및 MHP와 같은 다른 형태의 니켈로 현재 가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매트 수입량은 20년 만 톤에서 2023년 30만 톤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수입량의 93%가 인도네시아산이 차지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니켈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니켈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생산량 감축을 해야 합니다. 사실 현재 높은 재고의 대부분은 스테인강 생산을 위한 NPI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많은 NPI 공장이 수익성이 없게 되므로 배터리 사용에 적합한 니켈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니켈 메이저들의 동향을 보면 BHP 가격 하락으로 소우주 니켈 사업 폐쇄를 고려한다. 소우주 니켈 사업은 25억 달러의 손상 비용을 기록할 것이다. 글렌코어, 누켈라도니아 니켈 사업 지분을 매각할 것이다. 노르니켈, 23년 이익은 금속 가격 하락으로 51% 감소한다. 누켈라도니아 니켈 회사는 프랑스 건데 현재 대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니켈 화재 용의자로 중국인 2명 지명. 인도네시아에서 중국과의 협의가 조금씩 금이 가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중국의 니켈 생산량은 23년 최고치를 기록했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에너지부 장관 중국 광물 지배력 매우 우려된다. 미국은 중국이 아닌 호주, 캐나다 등 동맹국가의 광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자, 점점 탈중국화 기조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 니켈 강산도 구분해서 개발해야 합니다. 특히 2차 전지에서는 니켈 침전물은 황화물과 라테라이트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림의 빨간색이 황화물, 노란색이 라테라이트입니다. 전반적인 분포가 중앙의 적도 중심이 라테라이트, 그리고 남반구, 북반구의 윗부분이 황화물계 광산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황화물 광석의 주요 이점은 상당히 간단히 부유 성강 기술을 사용하여 니켈을 농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니켈 라테라이트에서 니켈 추출이 가능하려면 암석이 완전히 녹거나 용해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라테라이트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자본 비용과 대규모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죠. 그리고 중국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정은 에너지 집약적이고 오염이 심하여 기존 황화니켈 처리보다 약 4배 더 오염이 됩니다. 친환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20년 일론 머스크는 니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계약은 니켈 최대 생산업자인 발레인데요. 광산은 남태평양 프랑스 영토에서 채굴되는 라테라이트입니다. 배터리급 니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염도가 높은 H8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테슬라 사례이고 이런 계약들이 향후 생산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림은 설파이드 니켈, 황화니켈 광산 현황입니다. 농도가 높으면 양이 적고 농도가 낮은 것이 채굴량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양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캐나다 지역을 보면 캐나다 니켈은 2019년 설립되어 온타리오주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니켈 매장지를 개발하는 클로포드 프로젝트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변환이 쉬운 황화니켈 광산이라는 거죠.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퀘벡의 풍부한 배터리 금속과 저렴한 수력 발전을 통해 니켈을 개발한다. 퀘벡의 드몬트 클로포드는 대규모 저등급 황화니켈 모델에 적합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는 금, 은, 니켈, 구리, 아연, 코발트, 리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캐나다 지역에 삼성 SDI가 강산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지분의 8.7%죠. 캐나다 니켈이 추진하는 클로포드 프로젝트에 니켈 생산량 10%를 확보하였다. 캐나다에는 황화강이 매장되어 있는데 클래스 1 니켈이며 고순도 니켈로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적합한 니켈이다. 최근 니켈 투자이고 정확히 타겟이 되었다고 봅니다. 황화니켈 북미 지역 수력을 이용한 친환경 생산, 전기 단가도 저렴합니다. 캐나다 니켈 주가입니다. 자, 이렇듯 캐나다 지역에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포스코 케미칼, 지엔과 양극재 합작 공장을 캐나다 퀘벡에 건립한다. 자, 이 이유가 앞부분 내용과 연결해보면 이해가 되죠. 그리고 다시 6월 전구체 공장도 새로 짓는다. 1조 원을 투자해서 26년 완공 목표이다. 에스크웨온과 에코프로비엠이 포드와 손잡고 캐나다 퀘벡주에 양극재 공장을 건립한다. 에코프로 캠 캐나다가 공장을 운영하고 SK온과 포드가 지분을 투자하는 형태이다.
앞부분 삼성 SDI 클로포드 지역은 양극재 생산이 빠져 있고 여기 퀘벡은 니켈 광산이 빠져 있죠. 이 두 부분이 향후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사실 배터리용 니켈은 러시아 노르니켈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꼬였죠. 현재 세계 1위 니켈사 노르니켈이 가격 하락 여파에 생산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멈추고 노르니켈 생산이 증가하게 되면 배터리용 니켈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노르니켈 옆이 북유럽 핀란드죠. 유럽 내 니켈 및 코발트 생산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그림과 같이 5개의 광산에서 니켈과 코발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8개의 광산을 추가 개발 중입니다. 전국 각지의 원자재 채굴에서 배터리 소재, 셀 제조 및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생태계가 현재 구축되고 있습니다. 핀란드 생태계는 러시아산 노르니켈 매트도 들어오는데 러시아 노르니켈, 핀란드 코발트 니켈 광산에서 황산 니켈, 황산 코발트를 만들어 전구체를 만들고 여기 양극재 기업이 독일 바스프, 벨기에 유미코아로 연결되죠. 그리고 유미코아 양극재는 LG 엔솔 폴란드 공장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도 중국도 진출해 있는데 CNGR 전구체, 이스프링 양극재 공장들이 시애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되는 것이 유럽 배터리법을 위한 리사이클링이겠죠. 최근 한국과 수교한 쿠바는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니켈은 세계 6위 생산국으로 추정 매장량은 세계 3위 수준이다. 탈중국화를 위해 이런 지역이 계속 나오리라 봅니다. 그러면 한국 기업들은 최상의 광산을 매입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